자, 팜스토리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팜스토리의 경우는 일단 어찌됐든 변형 기준에서 이제 샛별형의 기준도 한번 고민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일단 갭이 있어야 된다라는 게 이제 기본적인 기준이거든요. 근데 갭이 없는 상태에서의 기준이었고, 그럼 샛별형의 기준이 아니다 할지라도, 그렇다면 뭐 현재 기준에서 설정할 수 있는 범위는 어쨌든 요 기준의 몸통을 절반을 넘기던 시점, 거기에 이평선들이 좀 밀집돼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평선을 이번에 배웠죠. 배우면서 설정해드린 내용이, 이동평균선은 종가상의 단순한 산술평균이기 때문에 사실 의미를 크게 부여하지는 않는다. 다만 이제 추이 추세 부분은 놓고 볼 수 있다. 그 추이 추세 부분은 예를 들어서 121선, 61선이 단기적으로 변동성이 원체 크게 나오다 보니 우상향으로 쭉 따라 움직였다는 거죠. 그래서 어지간해서는 61선, 121선의 기울기가 하향될 가능성은 제한적이다. 121선이라고 한다면 대략적으로 뭐 6개월이라고 기준을 잡고요. 61선이라고 한다면 대략적으로 이제 3개월을 기준을 잡는다고 했을 때, 자, 121선의 기울기가 훼손되기 위해서는 이런 기준이 잡혀야 돼요. 요자락의 그 종가가, 요자락에 있는 종가, 평균 종가가 지금 현재 종가가 여기잖아요. 요자락에서 종가가 어떻게 돼요? 말 그대로 급격하게 폭락으로 이렇게 내려와서 곤두박질 치지 않는 한 121선이 훼손될 가능성은 제한적이죠. 그러면 이제 3개월 기준으로 놓고 본다고 한다면 60거래일 기준에 요 정도라고 했을 때, 마찬가지로 요자락 수준까지 곤두박질 치지 않으면 61선까지 기울기가 훼손될 가능성은 제한적이란 말이에요. 그럼 21선입니다. 지금 상향되고 있는 이제 21선 같은 경우에, 그럼 20거래일이잖아요. 캔들 개수 뭐 쉬어줘도 되고, 뭐 한 달 정도로 기준 잡으면, 예를 들어서 요자락의 기준, 요자락의 요 위치까지 조정이 연출되지 않으면, 그러니까 여기서 뭐 과도하게 한 번에 뭐 하한가를 두들겨 맞지 않는 한 21선은 훼손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거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기울기를 놓고 보는 게 이제 그런 매매 법칙의 기준이 됩니다. 단기 이평 5일선이든 10일선이든 가끔씩 이제 뭐 나는 내가 계산해 보니까 3일선이 잘 맞아, 뭐 8일선이 잘 맞아, 이런 거는 말 그대로 멋부리는 것뿐이 안 되고, 응? 의미가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3일선이든 8일선이든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근데 어찌됐건 뭐 기준을 잡는다는 그 수준인 거지, 아 이거 기가 막히게 잘 맞네, 이건 아니에요. 결론적으로 이동평균선의 기준에 예를 들어서 뭐 21선 지지를 받고 돌린다, 거기에 편입을 한다, 그거는 변동성 매매 기준에서의 기준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대형주의 경우에도 당연히 심리적으로 21선 지지가 되고 들어올려요, 이렇게 해서 이제 뭐 21선 돌파했어요, 그럼 거기서 따라붙는 그 기준점도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 결론은 이 변동성 매매 기준의 이동평균선의 설정 범위는 좀 더 기준을 설정을 잡아도, 심리적인 기준을 설정을 잡아도 된다. 그러니까 변동성 종목군들은 예를 들어서 오전 내내 여기서 맴돌다가, 그러니까 4,000원에서 막 맴돌다가 요걸 누군가가 툭 쳐주고 들어올리면 그때부터 흥분을 해서 쫙 따라붙죠. 조금 전에 HLB 생명과학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면은, HLB 생명과학의 15,500원의 물량을 10만 주대 물량을 누군가 확 치고 들어올렸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이제 쭉 당겨주지는 못하고 미끄러지는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이평선이든 지지선이든 그 구간에서 누군가가 건드려주면은, 또 이탈시켜버리면 거기에서 소형주들의 변동성은 훅 하고 미끄러져 내려간단 말이에요. 근데 대형주는 사실은 그렇진 않아요. 대형주의 기준에서는. 그러니까 대형주의 기준에서는 뭐 예를 들면은 한국항공우주가 최근 들어서 잘 움직이다가, 예를 들어서 5일선이 이탈됐어요. 5일선이 훅 하고 밀리지 않았느냐? 그럼 무조건 21선까지 내려오나요? 그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21선이 여기서 이탈이 됐었잖아요. 여기서도 살짝 이탈된 거예요. 땡겨서 보면. 그럼 이탈되면 확 밀리나요? 확 밀려? 기준만 잡는 거예요. 이왕이면 난 21선 이탈돼도 정리하고 대신에 올라타면은 뭐 다시 편입할래, 더 높은 가격에서라도. 그렇게 기준 잡는 거지 맹신할 수는 없습니다. 어찌됐든 단기 변동성 매매 기준에서는 단기 변동성 매매 기준에서는 들여다볼 수 있다. 단기 변동성 매매 기준에서는
이런 종목의 경우에 심리적인 면을 자극을 시키니까 오늘 기준에 이 이동평균선은 장중에 계속 움직입니다. 그죠? 5거래일이면 5거래일 종가 선수평균이기 때문에 주가가 밀리면 5일선도 같이 내려와 있고 이렇게 장중에 조금씩 움직이죠. 여기 보시면 수치도 장중에 거래될 때 조금씩 바뀌어요. 66원, 65원 뭐 이런 식으로. 그죠? 5일선 64원, 63원 뭐 이렇게.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씩 이제 바뀝니다. 근데 결론적으로는 이제 오늘 그 이평선이 밀집되어 있는 게 3,800원대에서부터 4,000원 수준이란 말이에요. 3,800원에서 4,000원. 그래서 오늘 뭐 장중 내내 요 자락에서 뭐 왔다 갔다 부딪히고 눌리고 부딪히고 눌리고 매물벽이다. 누가 매물을 지금 다 잡아먹어서 들어올렸나? 아니죠. 누군가가 세게 한번 치고 들어올려 주니까 이제 추정 매매가 형성이 된 거고 거기서 이제 그 누군가가 계속 잡아 끌어올려주는 흐름이 나온다면 뭐 행복하게도 계속 고점 돌파를 가져갈 수 있는 거고 그 기준에 맹신하지 말라 그랬어요.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해서 뭐 내용이라든가 지금 뭐 곡물 관련주들이 움직인다라든가 뭐 여러 가지 그건 이슈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 그 이슈 범위에 오늘 거래량 4,500만 주에 프로그램 42만 주 들어온 62만 주 들어온 게 어마어마한 영향 주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거래가 계속 수반되고 기계적으로 대처를 합니다. 그래서 거래가 계속 수반되고 움직임을 줄 것이냐. 그 기준을 좀 해석을 하자는 거예요. 거래를 수반하고 움직임을 줄 것이냐. 오늘 5분봉 기준 1분봉부터 볼게요. 1분봉 기준에 최근에 이제 거래가 굉장히 둔화가 돼 있었죠. 멀리서 당기면은 지금 거래량 부분이 5월 10일 이후에 오래간만에 실린 거래량의 기준이 됩니다. 그리고 1분봉 기준에서 이렇게 놓고 보실 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제 3,800원에서 4,000원 사이 3,800원 중반 정도 되겠죠. 그 5일선 기준에서 3,800원 초반 중반이 될 거고 그리고 이제 4,000원 명목 가격과 또 지지 가격 부분 이제 저항 가격 부분 이평선이 형성되어 있는 가격 부분 근데 큰 의미는 없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형성되어 있는 구간을 누군가가 이제 잡아 끌어올려 주면은 아주 이쁜 그림이 나오는데 오늘 거래량이 4,500만 주에 개장 초에 말씀드렸다시피 대략적으로 뭐 7천만 주 정도만 실려도 3천억 정도니까 그 정도면 뭐 아주 훌륭한 변동성이 될 수 있다. 지금 11시 다 돼가는 기준에 4,500만 주면 7천만 주는 넘길 수 있을 걸로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교육 자료 보시면 거래량 거래대금 기준에 7천만 주에 11시 35분이면은 어떻게 35% 정도로 보시면 되겠죠. 10시까지가 30%, 12시까지가 40%니까 11시까지 기준에 35%. 그럼 지금 10시 55분이니까 35%, 7천만 주에 35% 계산해 주면 얼마예요? 37에 7천 곱하기 35% 2,450만 주만 터져줘도 되는데 거래량은 지금 4,500만 주다. 일단 거래량은 그렇다면 다 터진 거죠. 그러면 최상위 거래량이 안 실려도 돼. 그럼 그 범위에서 이제 70% 정도 수준 100만 주 정도가 실리면 되겠고 충분한 거래량이 수반돼 있으니까 그 100만 주에 그러니까 오버슈팅 나온 저 거래량 말고요. 그러니까 100만 주 정도의 기준에서 70만 주 정도만 실려줘도 기준을 설정하기가 나쁘지 않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제 팜스토리 같은 경우에 오늘 이제 여러분들께 이렇게 불기둥 마스터가 이제 오픈해드린 방이 아니라 오픈해드린 그 가격대들을 좀 놓고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팜스토리 대한제당도 이제 아까 또 올려드렸었고 8.11% 10% 다시 넘기고 있는데 팜스토리 위에서부터 볼까요? 위에서부터 이제 그 전체 내용을 보시면은 뭐 HLB부터 해서 팜스토리까지 다 맨 처음에 HLB 4.82 44,550원 48,000원 훌쩍 넘겼고요. 그리고 팜스토리 3,965원 그리고 HLB 생명과학 14,600원 얘도 15,500원까지 그렇게 올려드렸고 그 다음에 태영맘 선생님께서 팜스토리 4% 수익 내시고 또 차익 실현하시고 또 제 편이 3,925원 오히려 더 좋은 가격에서 또 4,170원에 다시 잡았어요. 유 하셨는데 어이구 또 한탑 상 찍었어요. 문사이드 님이신가? 이게 문사이드라고 읽으면 맞나요? 예.
한탑 상 찍었어요. 어유 대단하십니다. 한탑, 한탑 상 찍었어요. 와우. 그리고 예쁜 공주님 VVIP 라이브 방송에서 팜스토리 VI까지 들어갔어요. 예. 그리고 이제 환희윤희 선생님 HLB 생명과학 17,000원까지 가자. 그게 이제 갭상승에 대한 목표 주가 설정 범위도 되기 때문에 대한제당 원금 회복, 원금 복귀. 예? 그러니까 교육을 좀 잘 받으시고 대처를 하시면 저런 분위기의 기준을 다 가져가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제 팜스토리 같은 경우에 VI 이후에 고점을 이렇게 찍었습니다. 4,250원 고점을 찍고 그러고 나서 이제 지금 다시 맴돌고 있어요. 그럼 기준거래량 어떻게 잡아드렸어요? 뭐 편안하죠. 70만 주 터지고 매직 시그널에서 매수 사인 나올 때 70만 주 터지면서 움직임이 나오면 이런 자력이 다 편입의 기준인 거고 나는 가파르게 매매를 기준을 잡아서 매매를 하다가 꺾여서 내려오면 차익 실현 범위 설정해서 대처를 하겠다. 그런 맥락도 다 들여다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결론적으로 요 기준점 범위에서 설정 범위, 이 기준점 범위의 설정 범위 그러면 1분봉의 기준이 되는데요. 1분봉 기준에 한번 보시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요 정도 범위에서 팜스토리가 기준 가격을 이렇게 한번 봅시다. 이렇게 보시면 변동성이 뭐 만만치는 않습니다. 그리고 조금씩은 이제 주의를 해야 돼요. 새 정부 출범한 이후에 합순환을 강화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태영맘 선생님께서 얼마 3,920원 편입 기준을 잡으셨고 시가가 3,825원이에요. 그리고 3,920원이면 100원 정도면 한 3% 등락 범위의 편입 설정 범위가 이제 잡으신 내용이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기준가가 3,920원 그리고 뭐 거래량 현재가 그리고 편입 기준가는 고점을 다시 넘기면 그때 재차 또 편입의 기준을 잡을 수 있다. 그리고 저가와 고가의 기준 그렇게 잡아야죠. 왜냐하면 갭상승이 여기도 나와 있기 때문에 저가와 고가의 3분의 1, 2분의 1 지점을 편입의 설정 범위로. 근데 갭이 이제 일부 이제 나와 있던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전 거래일의 기준에서도 설정 범위를 좀 잡으실 수 있습니다. 전 거래일의 기준, 전 거래일의 종가 대비해서의 기준. 그거 여러분들이 스스로 계산해서 대처하셔도 돼요. 그렇게 하고 시가 대비해서 고가까지 420원이니까 이제 10% 등락이 나왔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1에서 1.5% 오전장이니까 거기서 절반 그리고 2, 3% 밀리면 전량 차익 실현하셔서 오전장이니까 이제 차익 실현 잡아놓고 그러고 나서 대밀릴 때에 재편입의 기준 설정 범위가 좀 여유로워지는 거죠. 팜스토리 같은 경우는 이제 방안에 여러분들 선배분들께서 변동성 매매 기준에 스스로 잡아내셔서 대처하신 경우도 많고요. 4월 말까지 우리도 들여다봤습니다. HLB 설명드릴 때 말씀드렸지만은 거래가 이제 둔화되면은 들여다보지 않는다의 기준을 설정을 하잖아요. 그래서 일단 일봉에서 놓고 보겠습니다만 거래가 이제 제한적인 범위에서는 한 발짝 뒤로 물러서 있고 그리고 거래가 수반될 때 기준에서 다시금 들여다보는 걸로 오늘처럼의 기준에 결론적으로 4,030원의 저점 대비해서의 절반 그리고 3분의 1 지점에 4,100원 뭐 이런 기준 그 다음에 이제 고점을 넘기는 흐름까지를 편입의 설정 범위로 가져갈 수 있다. 다만 이제 저 편입의 설정 범위가 어떻게 돼야 된다? 매직 시그널에서 기울기가 그러니까 개선이 돼야 되고 거래량이 당연히 최소 범위 70만 주에서 100만 주 정도씩을 실어주면서 강세를 형성해 줬을 때 그럴 때 기준에 들여다볼 수 있는 기준이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걸 마저 당겨서 보면은 이 등락 범위가 작지는 않아요. 만만치는 않습니다. 이 등락 범위 기준에서 움직임 폭 제대로 설정해서 놓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위로 뚫고 갈 때의 기준일 거냐 지지를 받고 돌릴 때의 기준에서
설정 범위를 가져갈 거냐. 그래서 이렇게 팜 스토리 부분에 일단 1분봉 그리고 이 부분을 뭐 5분봉은 나중에 볼까요? 나중에? 지금 볼까요? 지금? 그래서 5분봉은 이제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여기 이제 뭐 저가와 이제 고가 기준에 아까 말씀드린 이동평균선에 대한 등락 범위가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죠? 이동평균선에 대한 등락 범위가. 갭 상승 이후의 흐름에 드는데 요 기준에 매직 시그널의 매수 사인 터지고 그리고 거래가 수반돼 있을 때 그리고 매매가 이제 원활하신 분들은 추세 매매 기준이 아니니까 매직 시그널에서 정점이 이렇게 찍히는 구간을 차익 실현의 설정 범위로 가져간다. 지금도 횡보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변동성 매매하시는 분들은 정리하셨다가 위로든 아래로든 변동이 거래 수반하고 변동이 다시 형성됐을 때 기준을 들여다본다 이 기준이죠. 영선 위에 있기 때문에 꺾임의 흐름만 제대로 나와줘도 상관없어요. 꺾임의 흐름만 제대로 형성이 되어줘도 그런 맥락에 좀 놓고 보시고 그리고 요 고점 넘기는 시점이라든가 4,250원 그리고 4,100원 2분의 1, 3분의 1 그 다음에 4,030원 이렇게 해서 이러한 구간들의 이제 지지가 형성되고 이제 거래가 수반되는 내용 그 기준을 꼭 놓고 보셔야 된다라는 말씀드리고요. 거래량 부분에 이제 기준점 설정을 해야죠. 그럼 최고 거래량까지는 필요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 거래량의 이제 70% 그럼 7호, 35, 40만 주 정도, 그 다음에 30만 주 정도. 5분봉 기준에 40만 주, 30만 주. 그 정도만 실려도 400만 주, 300만 주에 400만 주, 300만 주. 400만 주면 좀 과할까요? 지금 뭐 거래 충분하니까 250만 주, 350만 주로 설정을 하죠. 그 정도만 설정이 돼도 변동은 나올 수 있다. 이미 기준 거래량은 충분하게 넘쳐서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거래 대금이 최상이에요. 그죠? 시가총액 최하위 종목 기준에 최상위의 거래 대금이 수반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그렇게 해서 기준점들을 설정해서 좀 놓고 보시면 뭐 크게 무리가 없겠습니다. 5분봉 기준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일주 월봉 다 같이 들여다 놓고 보셔야 되겠죠. 일주 월봉을 이쪽 거래량도 동그라미 쳐드리고 자 이렇게 해서 일주 월봉 5분봉 일봉 아까 말씀드린 그 개념에서의 기준 뭐 4월 달부터 우리가 이제 들여다봤으니까 이제 4월 이후의 흐름에서의 이평선 기준점 이평선이 밀집된 구간에서 이평선을 툭 건드렸을 때 소형주들의 변동성은 좀 더 강화될 수 있다. 거래량 부분, 매직 시그널 부분, 그리고 주봉, 또 월봉. 월봉 기준에서 이제 갭 상승 이후에 음보로 파고들어서 교수형에 대한 우려감도 가져갈 수 있는 위치예요. 사실상 펀더멘털이 뒷받침되는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펀더멘털 보시면 뭐 기술주도 아닌 것이 PBR이 자산 가치 대비해서 지금 주가가 그러니까 월등히 높게 형성돼 있고 그리고 실적 검증 없이 주가가 변동성이 크게 확대돼 있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나온 이슈 부분들이 이제 단기적으로 테마가 형성되고 변동성이 컸던 종목군들의 대주주들의 차익 실현의 흐름이 상당히 많이 출회가 됐다라는 부분. 그럼 불법이 아니죠. 과도하게 이제 올라와 있기 때문에 내부자들이 뭐 이렇게 과도하게 올라와라고 해서 일정 범위 현금화하는 그런 흐름들.
그래서 이 팜스토리 같은 경우에도 그런 부분을 좀 이제 주의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일주월봉 보시면 올해 들어서 이제 이 변동성 부분이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에 더 확대된 흐름이 있었고요. 21년 이후에 이제 거래가 일정 범위 수반되면서의 흐름이었는데 요번에 이제 제대로 거래가 이제 수반이 됐던 거죠. 그리고 4월 이후에 흐름에서 변동성이 이제 크게 확대되면서 장기 이평선이 우상향으로 형성돼 있는데 변동이 원체 크다 보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하한가 반이면은 저 장기 이평도 꺾여 버립니다. 대형주는 이제 그런 케이스가 드물잖아요. 근데 이제 그 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변동성의 추세 매매, 추이 매매의 기준을 잡아가기는 어렵다. 이평선을 바탕으로. 그러니까 이평선은 심리적인 면의 기준에서 변동성 종목은 주요 뭐 이평선 지지 라인, 저항 라인 이것이 뚫린다면 대형주는 상관없어요. 근데 소형주는 거기에서 형성되는 변동성이 위든 아래든 크게 나온다. 그런 부분 이제 꼭 같이 들여다보면서 대처하시면 되겠다. 그 말씀 드리는 겁니다. 시장 상황이 약보합으로 밀려요. 니케이 쪽도 상승폭이 둔화되고 요거까지만 녹화 뜨고 그리고 바로 포트폴리오 종목군들 주요하게 이제 지금 최근에 가장 주요하게 들여다봤던 종목군들에 대해서 전략 기준을 좀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 25일자에 마지막 이제 텍스 전략을 올려드렸는데 그때가 이제 4,085원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4월 25일 이후 5월 16일 기준에 교육 1% 조금 전에 이제 매직 계산기 10시 58분에 매직 계산기를 잘랐고요. 현재가 부분이 4,140원의 기준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제 14.84 그리고 시가총액은 4,613억 원 그리고 거래량 부분이 4,600만 주 4,662만 3천 456주 거래대금은 1,886억 원 그리고 지금 11시 09분 기준에 거래대금은 최상위에 놓여져 있죠. 1, 2, 3, 4 4위까지 치고 올라왔어요. 4위까지 그렇게 돼 있고 프로그램 순매 쪽에서는 팜스토리 프로그램은 죄송합니다. 수급이 매도군요. 그렇게 해서 거래대금 4위 최상위 올라온 거예요. 그렇게 돼 있고 고점은 4,250원 17.89 그리고 고점 상한가 부분 진입이 되면은 상한가가 아니죠. 죄송합니다. 그래서 저 부분은 좀 수정을 할게요. 고점 대비 1%, 고점 대비 2%로 그렇게 해서 이렇게 고점 대비 1%의 조정이면은 4,210원인데 좀 현실성은 제한적이죠. 사실은 변동성 이렇게 큰 종목을 뭐 1% 빌리면 차익 실현한다 말도 안 되는 1.5%를 할게요. 죄송합니다. 4,190원 3%의 기준 잡아서 3%의 기준이면 4,120원 그렇게 하고 신규 추가 재편입은 고점을 넘기면 재돌파 1조 이하짜리 15% 이상 편입 불가인데 개별 매매 기준에서는 편입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저가와 고가의 기준의 3분의 1 지점 4,100원 그리고 4,030원 그렇게 해서 요 기준에 15% 이상 편입 가능. 여기 15% 미만이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기준점 잡고 대처하시면 돼요. 그게 쉽지가 않아요, 사실은. 오늘 기준에 설정범 7천만 주 잡아드렸고, 그렇게 해서 편입 단가 대비 얼마? 마이너스 3에서 5% 조정 시 손절. 평단 대비 3에서 5% 조정 시 손절. 이렇게 해서 파문스토리의 전략 기준까지를 설정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세요. 네이버에서 윤정두 검색해서 오십시오. 좀 뭐 다시 이제 정의원님들 그 설정 범위 잡아드릴 텐데, 오늘 IT에서는 이제 뭐 하이닉스하고 DB하이텍에 문자가 나갔고, 그 다음에 LG화학이 조금 더 눌려버렸어요. 아쉽게. 그 다음에 기아, 그리고 KB금융 반등 잘 주고 있고, 삼성 엔지니어링, 또 한국항공우주는 이제 탄력이 더 강화되고 있습니다. 아모리퍼시픽 뭐 추가 편입 잘 한 것 같고, 결론적으로 주력 종목에서 그나마 조금 편안함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그나마도 지금 시장 상황에 지금 공포감 아니에요? 옆에 밖에만 나가면 다 때려 팔으라고 그러지 않아요? 밖에만 나가면 이게 난리 났다 그러지 않아요? 밖에만 나가면 빅스텝 어쩌고 저쩌고 그래놓고 밖에만 나가면 그 빅스텝 관련돼서 금리 급격한 인상을 시키고 있으니 그거 관련돼서 말 같지도 않은 종목군들 또 사라 그러잖아요. 근데 실적은요, 어디서 다 나와요? 아이트에서 다 나오죠. 미국 장의 조정이 뭐 문제가 있어 조정 나왔나? 어제 나스닥의 폭락도 뭐 때문에 폭락이에요? 리비안에 대한 포드의 지분 매각, 또 그에 연동된 테슬라의 폭락. 그러다 보니까 연쇄적인 반응. 유럽은요, 폭등. 유럽은 급등. 제발 좀 시장 상황 제대로 보고 대처하자. 응? 그리고 연장하셔야 될 분들 미리미리 연장하시고, 가격 월요일날 올립니다. 왜 올리냐면은 지금 우리가 서울경제TV, 이데일리TV, 팍스윙유TV 나가죠. 그 다음에 내일 미팅이 하나 잡혀요. 경제TV 한 군데를 더 나가요. 그리고 지상파를 하나 나갑니다. OBS 경인방송을 나갑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윤정두가 방송 시간을 확 줄여놨는데 23일부터 23일부터는 어떻게 돼요? 하루에 데일리 2시간 이상을 하고, 하루에 데일리 2시간 이상 3시간 정도를 해요. 데일리를. 경인방송 윤정두가 다 해야 될 거 아니야. 30분짜리. 그럼 팍승유TV 아침 7시 8시 방송 윤정두가 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데일리 방송 일부, 그 다음 서경 주말 종목상담 프로, 그 다음에 내일 미팅하는 프로 1시간 이상을 윤정두가 해달라고 그럴 거 아니에요. 윤정두 이제 죽었어. 큰일 났어. 하루에 3시간 이상 방송을 하면은 하루에 DB가 몇 분씩 들어올까? 한 200~300분씩 들어오겠죠. 미어 터지겠죠. 이제 또 시장은 바닥이고, 윤정두가 볼 때는 이제부터 본격 랠리고, 이 여기가 바닥이에요. 이제는 지수 조금 흔들려봐야 아무 의미 없어요. 주력주에서 이제 제대로 그 수익 뽑아내야 될 위치란 말이지. 같이 가셔야죠. 요거 이벤트 5명에 이제 마무리 짓고 예전처럼 정상화합니다. 1개월로 바꿀 거예요. 이걸 할 이유가 없지. 2+1으로 이제 갈 겁니다. 그렇게 해서 23일 이전까지 뭐 유지, 아니 이번 주에 싹 정리. 연장하실 분들도 가격 인하해 주지 않을까, 그거 없어요. 그리고 문자반까지 VIP의 문자 카톡 요 부분까지 전부 가격을 인상을 합니다. 이것도 굉장히 좀 낮춰드린 거죠, 사실은. 응? 낮춰드린 거죠. 자, 그렇게 해서 마무리해드립니다. 변동성 종목 교육 잘 받으시고 대처하시고 주력주 위주에서 설정 범위 꼭 가져가십시오.